안녕하세요. 마틴 캐럿 파크골프TV의 김유정 프로입니다. 숨은 고수를 찾아라. 오늘도 고수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먼 길 찾아왔는데요. 요니의 파크골프의 김신현 프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 채널 요니의 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김신현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레저로 우리 파크골프 스크린장이에요. 이게 전국 설치 비율 1위인데 제가 오늘 와서 레저로에서도 저 연습을 해봤지만 꼼꼼히 보면 볼수록 특히 시니어분들께 UI가 너무 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대회를 출전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편안하고 재미있게 오늘도 그 숨은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 질문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대회하거나 경기하거나 하다 보면 나무 뿌리나 펜스 옆처럼 진짜 큰일 났다, 한타 버렸다 싶은 그런 위치에 공이 갈 때가 있어요. 이런 건 한 번이 아니라 경기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 번씩 겪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고수들은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너의 일처럼 생각하시면 헤쳐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전 고수분들은 벗어나게 그 한타를 손해라고 보지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한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실력의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나무 역할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웃파트 대주시면 네. 이렇게 나무가 핀 방향으로 돼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저도 어렵습니다. 네. 실력자라도. 그럼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네. 좌측이 안전한지 우측이 안전한지 충분히 보신 뒤에 난 좌측이 안전하다 싶으면 좌측 에이밍을 하시고 나무랑 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1m를 치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먼저 토스를 해주시는 게 그 다음 샷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역시 뭔가 멘탈 관리부터 고수님들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뭔가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그린에서 퍼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퍼팅 성공률은 어떻게 해야 올라갈까요? 그 성공률이라는 거를 마음적으로 생각하실 때 내가 저 핀을 넣어야겠다는 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맞아요. 그 거리를 보통 프로 선수들도 2m, 3m 안쪽을 잡습니다. 그래요? 그걸 넘어서서는 성공률보다는 붙인다. 맨날 욕심이 생겨요. 맞습니다. 욕심만 생기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인내심 갖고 붙인다는 생각으로 연습하시면 들어갈 확률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m 이상에서는 붙인다는 전략으로 가보자. 그러면 힘 조절이 조금 어려운 30에서 한 50m 정도 애매한 거리에서는 공을 딱 세우게 치는 요령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발로 상대방을 딱 잡아주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 30m, 50m 거리 친다는 거는 실력자, 고수 아니면 프로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장을 3일 전부터 가서 연습하신 분들도 어떻게 공략하신 거를 야드북에 적어 놓으시고 실전에서 응용을 하십니다. 그걸 지금 잡겠다고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전 가서 연습 게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사실 구장 그 상태에 따라서 잔디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공이 굴러가는 거리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미리 내가 경기 갈고 중요한 대회가 있다면 내 야드북에 적으면서 나만의 좀 공략법을 키워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또 이 와중에 굉장히 눈부시게 눈에 띄는 새가 있어요. 오늘 또 마틴 캐럿 파크골프채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모이사 나이트도 박혀져 있잖아요. 이게 3캐럿 다이애나 그리고 4캐럿 윌리엄. 사실 저희가 이 프리미엄 파크골프채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걸로 좀 연습해보셨죠? 네. 오시기 전에 제가 몰래 해봤습니다. 타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프로든지 아마추어든지 간에 그 장비 하나가 전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제가 느끼기에 아마추어 분들 입문자부터 고수까지 다 처음부터 들어오실 때 고심하는 게 채입니다. 맞아요. 어떤 채를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그 여쭤본 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신체적 체형, 그 다음에 스윙의 궤도에 맞게 마틴 캐럿의 이 채가 자기에 맞는다 하면 윌리엄, 다이애나 채를 써보시고 그렇네요. 분명히 시타를 해보시고 써보신 다음에 맞으시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그 단 하나의 채를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맞습니다. 저는 윌리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늘은 다이애나를 가지고 함께 탁월한 연습을 선택이십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맞는 채인 것 같다, 내가 한번 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1844-1837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구매까지 가능하니까요,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팁박스에서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팁박스에 딱 섰을 때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무엇을 따져보고 코스 공략을 시작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진짜 궁금하신가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실전에 가셔서 실전 프로들은 딱 가서 코스에 먼저 코스 공략법을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이 코스가 나한테 문제를 냈다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파4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 4번에 쳐서 컵인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4번에 치라고 코스를 설계해서 그려놨는데 선수 당신 너는 어떻게 공략을 할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어느 방향으로부터 칠까 방향 생각하느라 바쁜 것 맞습니다. 같아요. 공략하려면 어느 방향, 네. 안전지대, 그 다음에 장애물을 다 회피해서 다음 세컨샷을 치기 안전한 지역으로 갖다 놓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코스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 내가 저 안전한 데를 쳐서 붙여서 투퍼스로 마무리하면 이 코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2타, 3타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스를 내가 문제 해결에 답을 내주리라. 코스와 나와의 싸움이지 동반자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꼭 안전지대를 찾기 전에 먼저 코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방금 동반자와의 경쟁이 아니고 나와 코스 간의 경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번 질문은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비가 나거나 할 때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 멘탈을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다시 경기를 좀 이어나가는 팁이 있는지 저는 그 한 번의 실수에 좀 이렇게 생각이 매몰되면 그 다음에 분명히 또 실수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안타까운 질문인데 멘탈 잡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항상 자기만의 안정된 샷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나 오늘 코스 나가야 되기 전에 네. 양말 왼쪽을 짝짝이를 신는다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팅그라운드 팁박스에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만의 루틴 코스 정렬하시고 다시 가서 보시고 채놓으시고 셋업하시고 네. 까지의 이 자기만의 루틴 딱 5초에서 10초 네. 가장 중요합니다. 루즈하게 10초 이상 넘어가면 길어 보이고 5초 이내로 하면 되게 짧아서 급해집니다. 5초에서 10초의 네. 자기만의 루틴을 감각적으로 갖고 계시면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네. 제 마음의 평온이 와서 멘탈 잡기에 최고입니다. 최고다. 최고라고 루틴.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지도 않은 네. 딱 적당한 시간에 나만 루틴을 좀 만들어 보자. 5초에서 10초 사이. 5초에서 10초. 저도 한번 연습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좀 코스 맵을 좀 보다 보면 휘어지는 도그랩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좀 공을 의도적으로 감아치거나 밀어칠 수 있는 좀 기술이 있을까요? 기술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코스에서 쓰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왜 도그렉을 만들어 놨을까요? 너무 쉽게 한 번에 넣기 싫어서? 그게 코스 설계한 사람의 의도입니다. 네.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문제를 찾지 않으면 보통 질러간다고 하죠. 맞아요. 단거리, 네. 단거리를 먼저 보게 됩니다. 욕심이 나요. 핀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인내심 그리고 네. 그 코스를 풀어나는 그 문제 해결력 네. 드로우다 페이드다 쳐서 분명히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자면 드로우를 쳐서 휘어지는 게 분명히 나는 10번 치 10번 다 휘어진다 하면 좌도그락은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라도 푸시가 더 오른쪽으로 나가서 옆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점수가. 점수보다 안전에 위해가 됩니다. 옆에 동반자, 동호인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렇네요. 첫 번째 파크 골프는 안전이 먼저고 그 네. 다음에 게임이지 안전을 저버리고 게임은 없다는 거. 그렇네요. 할 수는 있으나 굳이 지향하는 저는 좀.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스크린을 치다 보면은 가로지르게 한 번씩 쳐보게 되잖아요. 이건 되더라고요. 그쵸? 이때는 욕심을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네. 무엇보다 안전이 안전입니다. 중요하다. 네.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럴 땐 어떨까요? 저희 공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겨울이 아니라 한여름에 공이 깊은 잔디에 잠겼을 때 네. 채가 걸리지 않고 좀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떤 좀 스윙이 도움이 될까요? 요건 답보다도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섬세한 샷이 요구가 되는 샷이 되겠습니다. 네. 여름에 특히 경기가 많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네. 그리고 볼이 러프나 캐주얼 워터에 잠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이게 헤드라 생각하시면 공을 왼쪽에 놓는다는 거는 공을 약간 밀어치거나 띄워친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제가 서보겠습니다. 스탠드 썼을 때 이쪽 중앙에서 섰을 때 왼쪽으로 버리시고 중앙에서 왼쪽으로 섰을 때는 밀어치거나 약간 띄운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잔디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듯이 잔디가 길고 네, 캐주얼 워터, 억신 지역이라고 할 때는 일단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헤드가 약간 다치게, 많이 다치게, 약간 다치게 해서 공을 정확하게 타격이 먼저입니다. 일단 정타가 나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정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는 타격 모션입니다. 쭉 밀고 가서 때리시면 오는 과정에 풀에 헤드가 잠기기 때문에 정확한 정타가 나오지 않고 타격만큼 공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에 한번 두셨다 치고요. 중간에서 오른쪽에 두셨다 치고 공만 정확하게 타격 왼쪽에 체중을 6대4 아니면 7대3 정도 두시고 공만 뒤로 밀지 마시고 약간 드는 형식으로 코킹을 살짝 빨리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만 정확하게 타격하셔서 완바운드에서 약간 뜨게끔 살짝 떠서 약간 찍어치는 것보다는 약간 눌러치는 찍어친다와 눌러친다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눌러친다는 느낌으로 중간 왼쪽에 두시고 공만 타격하셔서 체중은 6대4, 7대3 공만 정확하게 타격하셔서 완바운드에서 약간 더 나갈 수 있게끔 벗어나기 위해서 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치실 때 되게 제 눈에 띄었던 게 자세가 또 흐트러지지 않는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잠겨있건 어떻게 띄워서 내보내고 싶을 때 몸이 억지로 쓰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괜히 뒤로 허리를 꺾으면서 이게 공을 떠 올려줄 것 같지만 반대로 공이 네. 안 뜨더라고요. 주걱처럼 퍼 올린다는 거는 골프에서 벙커샷이나 그러니까요. 조금 효용되는 샷이 있는데 네. 파크 골프에서는 그렇지가 그렇게 칠 않아요. 수 없는 샷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일리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쳐보시면 네. 효과적인 방법은 아까처럼 아, 몸에 스퀘어가 되지 않고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정확하게 임팩트로 타격을 하게 되면 땅의 바운스도 네. 있고 그리고 풀의 저항력도 감소가 돼서 튕겨나가는 그런 샷을 구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금 영상을 좀 돌려보면서 우리 고수님이 어떤 자세와 어떤 정렬로 공을 쳤는지 자주 보면 또 이게 올바른 모범 예시를 보면 또 내 몸이 따라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걸 또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네네. 할까요?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경기를 하러 가거나 게임을 할 때 땅이 젖거나 또 잔디가 굉장히 무겁고 딸려 나올 때 이럴 땐 좀 평소와 스윙을 다르게 하시거나 뭔가 평소와 다른 좀 기법이 있나 궁금해요. 비가 온 다음 날은 반드시 수막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잔디에 이슬이 앉거나 채도 분명히 물기가 묻어 있어서 준비된 수건 갖고 계시죠? 수건으로 닦으실 겁니다. 근데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수막이 꼈기 때문에 우리가 비 오는 날 운전하듯이 브레이크 잡으면 밀리듯이 채에도 수막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채에도 물이 있고 볼에도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막 현상을 막으려면 정타밖에 없습니다. 네. 그 캐주얼 워터 물에 젖으면 이기고 가시려면 임팩트 스윙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임팩트를 주셔야 됩니다. 네, 아웃인 궤도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아웃인으로 살짝 들어오고 정확하게 정타 치면서 임팩트를 쳐주셔야 네. 그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 온 다음 날 땅이 젖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아까 포함된 거에서 러프퍼치 할 땐 오른쪽으로 눌러서 찍어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가 온 다음 날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땅이 축축하고 물렁거리기 때문에 찍으면 땅에서 바운스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공 하나 정도 왼쪽, 중앙, 왼쪽 왔다 갔다 딱 중앙도 좋습니다. 정확히 임팩트 쳐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백스윙 크기로 크게 치게 되면 오히려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접어주시고 공만 타격할 수 있는 임팩트 샷이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8홀 내내 스윙 리듬과 템포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한 9홀까지는 오늘 좀 잘 쳐진다 네. 라고 하다가 이 후반 9홀이 잘 안 쳐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좀 안 된다 하다가 몸이 풀려서 후반에 잘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리듬과 템포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할 만한 좀 비결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뭐예요? 잘 친 뒤 네. 이글, 버디, 그 다음에 망가진 다음에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루틴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루틴 중에서 제가 가장 치기 전에 하는 네. 게 있습니다.
골프에서도 제가 누차 이렇게 했던 연습법인데 리듬, 박자,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후반전에 무너지는 이유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어떤 샷을 하고 난 뒤에도 자기만의 이 유지가 되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고파서 허기져서 이 신체적 조건이 안 돼가지고 체력이 딸려서 무너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듬. 보통 많이 있죠. 하나, 둘, 셋.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리듬 갖고 밸런스 축 무너지지 마시고요. 있습니다. 그다음 보통 쭉 갔다가 탁 해서 스윙이 작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스피드가. 올렸다가 툭. 이런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백스윙 크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박자는 천천히 올라가서 가는 스윙이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백스윙해서 이게 박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너지지 않는 밸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파크 골프를 하면서 이런 멘탈 관리부터 이러한 전략이 있겠구나라는 이 숨은 고수의 비법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좀 많은 분들께 실전 꿀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도움되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다음 실전 꿀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